안녕하세요. 주식회사 JC 임직원 여러분. 저는 AI 아나운서 에일리입니다. 기술팀 2월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월 기술팀 교육 주제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면서 기계 설계자 및 조립 종사자들도 제어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왜 제어 프로토콜 교육이 필요할까요? 설계 단계에서 전기, 제어 엔지니어와의 협업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계 설계와 제어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진행 중 많은 수정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제어 프로토콜 개념을 이해하면 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조립 및 유지 보수 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신 오류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연결 문제 등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프로토콜 구조와 I/O 방식 등을 알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트렌드 대응이 빠릅니다. 기존의 단순한 기계 설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IoT, 5G,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올바른 프로토콜 선택과 적용 방법을 익히면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됩니다. 기계 설계, 조립, 유지 보수 분야에서도 제어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과 장비 제어를 위해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본 교육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동화 통신 개요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통신이 중요한 이유와 기본 개념. 두 번째, 유선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더넷 IP, PROFINET, 모드버스 등 주요 유선 프로토콜 소개. 세 번째, 무선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WIPI, 블루투스, 5G 등 유연한 무선 네트워크의 활용. 네 번째, 프로토콜별 특징 비교입니다. 유선과 무선 통신의 차이점 및 장단점 분석. 다섯 번째, 활용 사례 및 선택 가이드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실무 적용 사례와 프로토콜 선택 방법. 마지막으로 주요 통신 방식의 이해입니다. I/O 방식, 필드버스, 산업용 이더넷 등 핵심 개념 정리. 본 교육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화 통신은 산업 현장에서 기계, 센서, 컨트롤러 및 기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해 스마트 팩토리, IIoT, 로봇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에서는 유선 및 무선 통신 방식이 사용되며 각각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유선 통신 프로토콜은 고신뢰성과 빠른 속도가 장점이며 무선 통신 프로토콜은 유연한 확장성과 이동성 강화가 장점입니다. 자동화 통신 방식에는 필드버스 방식과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화 통신의 미래 전망으로는 5G 및 와이파이 6 확산으로 공장 내 무선 네트워크 활용 증가가 예상되며 IIoT 도입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연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마트 유지 보수 가능하며 사이버 보안 강화로 산업 네트워크 해킹 및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산업 자동화에서는 정확성, 신뢰성,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유선 통신 프로토콜이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PLC, 에이미, 센서, 로봇 등의 장비 간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선 통신 프로토콜의 특징으로는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대역폭 제공하며 실시간성 보장으로 지연 최소화, 신뢰성 및 보안성 높음으로 전파 간섭이 없어 해킹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RS485, 산업용 이더넷 등으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주요 유선 통신 프로토콜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유선 통신 프로토콜 중 산업용 이더넷 기반 프로토콜은 산업 자동화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고속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용어 중 이더넷 방식과 CC-링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신 방식의 특징으로는 빠르고 광범위한 기기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이더넷은 기존 이더넷보다 실시간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드버스 기반 프로토콜은 산업 자동화 초기부터 사용된 저속 네트워크로 컨트롤러와 센서 액추에이터 간 통신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필드버스는 저속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한 장비와 호환성이 높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렬통신 기반 프로토콜 방식, PLC, 센서, 에이미 등의 기본적인 통신 방식으로 활용되며 단순한 연결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RS232, RS485 통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RS-485는 장거리 및 다중 노드 연결이 가능하여 센서 네트워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선 통신 프로토콜 선택 기준으로는 실시간성, 장거리 통신의 필요 여부, 기존 이더넷과 호환 필요 여부, 노이즈의 강한 신뢰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선은 고속 고신뢰성, 무선은 유연성 확장성이 강점입니다. 산업 자동화에서는 여전히 유선 통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용 이더넷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RS485, CAN은 저비용 장거리 통신에 적합합니다. 이어서 무선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프로토콜은 산업 환경에서 이동성, 유연성, 원격 모니터링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주요 무선 통신 프로토콜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이 있으며 산업용 이더넷은 기존 이더넷보다 실시간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요 통신 프로토콜의 특징을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유선 통신 프로토콜의 이더넷 통신은 SIP 기반,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공장 자동화, 로봇, 산업 제어 시스템에 많이 쓰이며 RS232, RS485와 같은 직렬 통신은 PC와 장비 연결, 데이터 로깅 원격 장치 제어, 산업 자동화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 통신 프로토콜을 선택할 때는 신뢰성, 속도, 거리, 비용, 확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프로토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선택 기준을 정리해보면 공장 자동화의 PLC, HMI, 센서 및 로봇 간 실시간 데이터 전송 목적으로 이더넷 IP 등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물류 및 창고 관리용으로 최근 AGV, AMR, 스마트 컨베이어가 와이파이로 제어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PLC 통신 프로토콜은 다양한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아래 몇 가지 주요 PLC 통신 프로토콜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넷 IP, RS232C, RS485, IO, CC-링크. 이더넷 IP란 이더넷 IP는 산업 자동화를 위한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ODVA가 개발했으며 CIP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CIP란 코먼 인더스트리얼 프로토콜의 약자로 공통 산업 프로토콜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PLC, 센서, 액추에이터 등 다양한 장치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장치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MES는 생산 공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 효율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MES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CIP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MES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CIP 실시간 데이터 통신 지원은 MES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IP는 현장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MES는 이를 활용하여 생산 계획, 품질 관리, 설비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통신과 MES의 연계는 스마트 팩토리와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요소입니다. 데이터의 실시간 흐름을 통해 예측 규지 보수, 에너지 절감, 유연한 생산 대응 등이 가능해졌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더넷 IP는 두 가지 통신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 기반 통신으로 TCP/IP 포트 44818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연결 설정 후 명령을 주고받습니다. 속도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자면 자동화된 공장 제어 시스템에서는 생산 라인의 장비들이 포트 44818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아 실시간 제어와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원격 유지 보수할 때 엔지니어가 원격지에서 PLC의 상태를 점검하고 설정을 변경할 때 포트 44818을 통해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I/O 통신 UDP/IP 사용 방식입니다. UDP/IP 포트 2221을 사용하여 빠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PLC 센서, 모터, 액추에이터 간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며 속도가 중요할 때 사용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할 때 속도가 중요하니 UDP 방식으로 접속합니다. 이더넷 IP는 공장 자동화에서 생산 라인의 PLC와 로봇과 센서 연결, 모터 및 드라이브 제어 시 실시간 속도 및 토크를 조정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더넷 IP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그림은 산업 자동화 환경에서 이더넷 IP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더넷 IP는 표준 이더넷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산업 장비 간의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PLC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스캐너 센서, 모터 드라이브, HMI 등과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TCP/IP 기반으로 설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UDP/IP를 통해 실시간 I/O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이더넷 스위치는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 산업용 스위치는 일반 사무용보다 더 강한 내구성과 고속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가집니다. HMI는 작업자가 이더넷 IP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PLC와 직접 연결되어 생산 공정 상태를 표시하고 조작 가능합니다. 모터 드라이브는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장치, 이더넷 IP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 신호를 PLC에서 받아 동작합니다. 센서는 온도, 압력, 거리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치 PLC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자동화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이더넷 IP 네트워크는 공장 자동화 및 산업 현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RS-232C 통신이란 RS-232C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원리는 두 장치가 직렬 통신 방식을 통해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는 시작 비트, 데이터 비트, 패리티 비트, 정지 비트로 구성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전송은 전압 레벨로 이루어지는데 로직 1은 -3V에서 -15V 사이의 전압으로, 로직 0은 +3V에서 +15V 사이의 전압으로 표현, 전압 차이를 이용해 신호를 전달. 이 방식을 통해 두 장치가 명령이나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렬 통신에서는 특히 RS-232C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나 신호 왜곡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신호 개선 방법입니다. 케이블 주위에 금속 차폐막을 추가하여 외부 전자기 간섭을 줄여줍니다. 두 개의 전선을 꼬아 배선을 하면 전자기 간섭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을 꼬아서 쓰는 이유를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블에 페라이트 코어를 부착하여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해 신호 왜곡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전에 전화 모뎀에 케이블에 이렇게 자석을 붙여 놓은 걸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RS-422나 RS-485와 같이 두 개의 신호선을 사용하여 노이즈에 강한 차동 신호를 전송하여 신호 평형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해밍 코드나 리드 솔로몬 코드를 사용하여 오류를 감지하고 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흐름 제어 X-ON, X-OFF와 같은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나 RTS, CTS와 같은 하드웨어 흐름 제어를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 상위 계층에서 오류 검출 및 정정 기능을 갖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RS-485 통신이란
RS485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원리는 차동 신호를 사용하여 여러 장치 간의 안정적이고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두 개의 선로를 통해 전압 차이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노이즈에 강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차동 신호 전송 방식으로는 두 개의 신호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는 A선과 B선의 전압 차이로 표현되는데 이를 통해 외부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RS485 통신 프로토콜은 다중 접속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버스에 최대 32개의 송신기와 32개의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전화 회선에 여러 대의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장치는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 통신을 관리합니다. RS232C는 두 사람이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목소리가 작아져서 대화가 어려워지죠. 반면 RS485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소리를 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이즈가 있더라도 전달력이 강해서 멀리까지 소리가 닿습니다. I/O 방식이란? PLC에서 I/O 방식은 외부 장치 즉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등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I/O 방식은 크게 디지털 I/O, 아날로그 I/O, 원격 I/O로 나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I/O 방식의 주요 개념으로는 입력은 센서, 버튼, 스위치 등의 신호를 PLC로 전달하며 출력은 PLC에서 모터, 램프, 밸브 등의 장치를 제어합니다. I/O 방식의 종류별로는 먼저 디지털 I/O이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신호가 0 또는 1 상태만 가집니다. 주로 단순한 상태나 장치에 사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튼이 눌렸는지 감지되면 모터를 켜거나 끄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I/O가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전압 또는 전류각수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온도, 압력, 속도 등과 같은 변화를 감지할 때 사용됩니다. 사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도 센서를 420mA 신호로 변환하여 PLC에 전달하면 모터 속도를 0에서 10V 전압으로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I/O입니다. 특징으로는 PLC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I/O 장치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합니다. 필드버스 또는 산업용 이더넷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합니다. 사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공장에서 한 개의 PLC가 여러 지점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관리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다양한 모듈을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조정합니다. 주요 PLC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I/O 방식표를 잠깐 보시죠. 결론입니다. 단순한 I/O 연결은 디지털 앤 아날로그 I/O 방식 사용합니다. 멀리 떨어진 장치 연결은 원격 I/O 플러스 산업용 이더넷 사용합니다. 빠른 실시간 제어가 필요할 때는 이더캣, 프로피넷, 어티트 활용합니다. 센서 PLC 직접 연결할 때는 I/O 링크를 사용합니다. PLC에서 I/O 방식을 선택할 때는 속도, 거리, 확장성을 고려합니다. CC-링크 통신 방식이란? CC-링크 통신 방식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에서 장비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프로토콜로 주로 고속 데이터 전송과 신뢰성 있는 통신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PLC, 센서, 모터 드라이버 등 다양한 장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CC-링크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통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마스터는 네트워크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주로 PLC가 마스터로 설정되어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의 통신을 관리합니다. 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들을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센서, 액추에이터, 원격 I/O 모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C-링크는 순환 방식을 통해 데이터 교환을 합니다. 마스터는 일정한 주기로 모든 슬레이브와 통신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모든 장치들이 동일한 사이클 타임으로 동작하므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최대 64개의 노드, 즉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수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CC-링크는 국제 표준으로 여러 회사의 장비와도 호환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는 로봇 안과 조립 장비들을 연결하여 정밀한 동기화를 이룹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클린룸 환경에서 장비 간 빠른 데이터 교환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식품 가공 산업에서는 생산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통해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기본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육은 모션 제어의 기본 개념, 센서 및 네트워크 통신 개념, 디버깅 및 트러블 슈팅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